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그림타임으로 이름 붙여서 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책을 쓰고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 얘기도 많이 해왔지만 그냥 심플하게 대놓고 그림 얘기하는 코너도 즐겁겠다 싶었어요. 저는 사실 전공도 하는 일도 그림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그림을 보고 화가나 그림의 배경을 아는 게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되니까 책도 쓰더라고요. 제 책 3권 중에서 2권은 챕터마다 거의 그림이 나오는 그림 에세이이기도 했죠. 가끔씩 독자님들의 후기를 읽어보는데 그림을 왠지 낯설게 느끼던 분들도 공감하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피드백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이 소멸된 옛 명화 위주로 그림타임도 간간히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마 좋은 그림 한 점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쏙 입력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 초대한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세월의 음악을 따라 추는 춤이고요. 17세기 프랑스의 고전주의 화가 니콜라 푸생의 작품입니다. 제 첫 번째 책, 모네는 런던의 겨울을 좋아했다는데 를 보신 분들은 이미 해당 챕터를 알고 계시겠죠. 명화 앞에서 와인잔을 든 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제가 좋았던 경험을 엄청 자랑해놨습니다. 그쵸? 여러분,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림 속에서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4명이 보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을까요? 우리 관람자 시점 말고 그림 속 인물들의 위치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을지 잠시 생각해 봐 주세요.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마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쵸? 알쏭달쏭한 이유는 이 인물들이 얼굴을 돌린 방향이 일관되지 않아서입니다. 따져보면 우리에게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2사람은 오른쪽으로 얼굴을 두고 있죠. 하지만 앞에 있는 2사람은 얼굴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왼쪽이에요. 근데 말이야, 저 사람들 지금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이 질문을 런던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자였고 런던에서 연수 중이었는데 그때 월리스 컬렉션이라는 런던의 한 미술관에서 저 그림을 직접 보면서 있었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잠깐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월리스 컬렉션은요, 런던의 고급 쇼핑가 본드스트리트 부근에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19세기까지는 원래 한 후작 가문의 저택이었어요. 집안 대대로 몇 대에 걸쳐서 17, 18세기 유럽 예술품들을 많이 수집해온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가문에서 그 수집품들을 국가에 기증했고요. 결국 미술품들이 있던 저택이 바로 월리스 컬렉션이라는 공공미술관으로 개조된 겁니다. 1990년에 문을 열었어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프라고나르의 그네 라는 18세기 그림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그림 얘기도 재밌지만 오늘은 주인공이 아닌 관계로 패스하겠습니다. 연수 당시에는 업무에서 자유로운 연수자 신분이다 보니까 런던에 뭐 더 새롭고 재밌는 게 없나 하고 항상 이벤트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부지런히. 특히 그림을 좋아하니까 미술관이나 갤러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걸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이 월리스 컬렉션에서 와인 리셉션을 포함한 고전 강좌가 열린다는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호기심을 갖고 티켓을 사서 저녁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좋았던 건 미술관 관람 시간이 모두 끝나고 저녁 시간에 강좌 신청자들만을 대상으로 미술관 전체를 오픈했던 겁니다. 공공장소지만 여느 때와 달리 북적이지 않는 거죠. 제 책에도 나오는데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들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죠. 이렇게 명화, 원화 바로 앞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림과 와인 둘 다 좋아하는 저로서는 무지 황홀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그림 풋생의 세월의 음악을 따라 추는 춤은 이 미술관에서 저 끝벽 아래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실물 크기가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세로 80, 가로 100cm 정도라서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크기는 큰 편이 아닙니다. 저는 와인을 홀짝대면서 이 그림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중년 남녀가 그림을 보러 오더라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왼쪽으로 돌고 있는 걸까?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걸까? 저도 우연히 질문을 같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원서도 좀 찾아보고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그림을 그린 풋생은 프랑스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17세기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이탈리아 고전, 또 고대 로마를 아주 많이 동경한 아카데믹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인이었지만 로마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해서 로마에서 오래 활동했고 로마에서 숨졌습니다. 풋생의 특징으로 제가 두 가지만 꼽아본다면요. 일단 인물 캐릭터적으로 굉장히 소신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루이 13세 때 파리에서 이 풋생이 루브르궁 장식 작업을 맡게 됐대요. 근데 예술가가 일일이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궁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영 성격에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뒀다고 합니다. 융통성이 좀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좋게 말하면 강직합니다. 그쵸? 그리고 작품적으로는 단순히 풍경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보다는 항상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는 데 집중했다고 해요. 보는 이로 하여금 사색하게 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럼 우리는 풋생의 의도대로 그림 속 이미지, 도상의 상징을 읽어가면서 잠시 사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풋생이 직접 나서서 이 이미지들은 이런 의미야 라고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추후에 학자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세월의 음악을 따라 추는 춤이라는 이 작품은 되풀이되는 우리 인생사 그 순환 과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서로 다른 옷을 입은 댄서들이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는 거죠. 뒤쪽에 녹색 옷을 입은 남성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여성입니다. 그림 제목이 세월의 음악을 따라 추는 춤인 만큼 그림 오른쪽을 보시면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얗게 수염을 기른 누드의 노인이 고대 현악기 리라를 연주하고 있고요. 이 노인은 여러분 신화 속 시간의 신 크로노스입니다. 당시에는 신화 속 신들을 묘사할 때 보통 이렇게 누드로 그려서 인간과 구분을 지었다고 해요. 이 4명의 댄서들은 각각 인간사의 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있는 남자, 마른 나뭇가지로 된 관을 쓰고 있는 남자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로마 신화에서 와인의 신으로 불리는 바쿠스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가 되겠죠. 원래 디오니소스, 바쿠스, 술의 신은 풍요와 열정, 기쁨의 상징인데 이 그림에서는 머리에 쓴 마른 나뭇가지를 통해서 반대로 가난을 의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바쿠스 오른쪽으로 머리를 천으로 감고 있는 여자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머리를 따 올리고 하얀 상의를 걸친 여자는 부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장미꽃으로 장식하고 푸른 옷을 입은 여자는 쾌락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풋생은 이 그림을 통해서 있잖아, 우리 인생은 말이야, 결국 가난, 노동, 부, 쾌락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가난하면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이 쌓이는데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또 즐기는데 도취되다 보면 결국 다시 가난해지고
그럼 또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삶의 이치를 통찰한 겁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앞에 제가 드린 퀴즈의 정답이 뭘까요? 네, 4명의 댄서들이 각각 가난, 노동, 부, 쾌락을 뜻한다는 걸 알고 본다면 이 댄서들은 그들의 위치에서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고 보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 도상들이 뭘 뜻하는지도 좀 더 볼게요. 아래쪽에 아기 천사들 보이시죠? 왼쪽 천사는 비눗방울을 불고 있고요. 오른쪽 천사는 모래시계에서 모래알이 떨어져 내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고전 그림 속에서 이렇게 비눗방울이나 모래시계는 모두 유한한 인생의 허망함을 표현하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야누스 조각상이 있죠. 왼쪽은 청년, 오른쪽은 노년의 얼굴인데 보시면 함께 꽃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젊음과 늙음은 모두 똑같이 축복받은 시기임을 표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잠깐 볼까요? 하늘을 보니까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새벽의 여신 오로라가 맨 앞에서 길을 트고 있고요. 그 뒤를 전차가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신 아폴로. 로마식으로 아폴로니까 그리스 신화에서의 아폴론이죠. 아폴로가 전차에 타고 있고 큰 링을 들고 있습니다. 아폴로가 든 큰 링은 조디악, 황도 12궁을 뜻합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상에 위치한 12개 별자리가 황도 12궁이죠. 그러니까 태양신 아폴로가 황도 12궁을 들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순환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그림의 제목을 생각해 볼게요. 세월의 음악을 따라 추는 춤이죠. 누드의 노인으로 그려진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리라 연주를 멈추면 음악을 따라 돌고 있던 4명의 댄서들도 춤을 멈추겠죠. 하지만 신의 시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지만 신은 죽지 않죠. 푸생은 지상의 인간, 천상의 신, 그 필멸과 불멸의 생을 그림 속에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던 미술관에서 제가 복제화를 사왔거든요. 가끔씩 들여다보면서 와인을 마시면 직접 봤던 기억이 엊그제처럼 생생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그림타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웨이투고 또 뵐게요.